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난해 서울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77건, 1명이 사망했습니다. 서울시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CCTV 확대와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등 전면 정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의 의식이 가장 중요하겠죠. 노란색으로 칠해진 신호등이나 지그재그 차선을 보면 시속 30km 이하로 낮추시는 센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월 30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위례 장지천의 물을 어디서 끌어오느냐를 두고 주민과 SH공사가 의견차를 보이는 가운데 협의체 구성에는 일단 합의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빈집들이 지역 슬럼화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빈집 활용에 나섰습니다.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을 내세운 류경기호가 민선 7기 1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봅니다. 공릉동 옛 북부지방법원이 생활사 박물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서울의 생활유물 천여 점이 전시됐습니다. 한강이냐 탄천이냐 공급 원수를 두고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위례 장지천 수변공원. 최근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한데 모여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원수 공급을 두고 여전히 입장차를 보였지만 주민과 기관이 함께 협의체를 구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위례 장지천 수변공원 조성 계획을 두고 주민과 관계기관이 모인 자리. 사업 시행자인 SH공사는 한강 대신 탄천을 끌어오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여전히 한강의 수질 문제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수질 악화 시기에는 식비료가 3등급으로 떨어지고요. 무엇보다 안 좋은 거는 조류 농도가 3등급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하지만 주민들은 한강을 원했습니다. 수심이 낮아 탄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뿐 아니라 탄천에 추가 설치되는 집수장치의 위치가 하수 방류 지점 인근이라 수질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지천 물은 종말천이란 아래에서 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좀 조정한다는. 유지관리 주체인 송파구 또한 탄천보다 한강수 공급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탄천에 설치된 기존 집수장치의 고장이 잦다며 같은 방식으로는 장지천의 안정적인 수량 확보가 어려울 거라는 게 이유입니다. 기계가 고장이 계속 나가지고 충분한 요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안정적인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강을 소외라. 이 밖에도 주민들은 녹조와 우거진 수풀 등 남위례 지역의 창곡천 수변공원 실태를 지적하며 사후 물정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SH와 LH, 송파구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장지천 현안을 해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한 장지천 수변공원. 한강 공급 시 완공 시기가 대폭 늦춰질 수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기다릴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체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오랜 기간 방치됐던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지방법원이 서울의 발전상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생활사 박물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옛 향수를 자극할 만한 생활유물 1,100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박선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서울. 시민들은 무너진 도시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해방과 전쟁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0여 년. 서울의 급속한 발전에 전 세계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난 50여 년, 서울의 발자취를 확인할 수 있는 서울생활사 박물관이 노원구 공릉동 옛 북부지방법원 자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전시 제가 많이 기대하고 왔거든요. 서울의 근현대사를 좀 보면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서울생활사 박물관은 총 3개 동에 걸쳐 1,100여 점의 생활 유물이 전시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를 대표하는 포니 자동차가 실물 그대로 관람객을 맞이하고 지금은 볼 수 없는 옛날식 가스렌지 풍로와
주방 기구 등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학교를 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기르고 또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그런 최근의 근현대사 박물관이기 때문에 시간 여행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물관에는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체험실과 놀이터가 마련돼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더 없는 선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생활사 박물관의 입장료는 없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임시 운영을 거쳐 9월 말쯤 정식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민선 7기 구청장들의 1년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중랑구로 가보겠습니다. 류경기 구청장은 오랜 시간 주민들과 함께 새벽 청소를 해오는 등 임기 초부터 현장 중심 행정에 주력해왔습니다. 지난 1년 중랑구의 변화와 앞으로의 계획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랑구청장 유경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감회도 새로우실 것 같은데 지난 1년 어떤 시간들이었고 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이제 막 구청장으로 이렇게 도를 지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41만 주민분들 많이 만나면서 우리가 살기 좋은 이 중랑의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이 구에 대해서 참여해 주시고 또 누구보다도 우리 중랑구를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이 본격적으로 이 중랑구 현안을 좀 짚어볼 텐데요. 이 중랑구의 경우 그동안 교육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만큼 구청장께서도 취임 후에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추진되어 온 사업들과 그간의 성과가 궁금합니다. 예, 중랑이 41만이 사는 참 자연이 아름답고 인심이 따뜻한 살기 좋은 곳인데요. 여기에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교육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키우는 거는 누구나 우리 부모님에 대한 열정이 차이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중랑구에도 이 교육을 향상시켜야 아이들 교육 때문에 중랑을 떠나는 주민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주민분들 만나봐도 역시 교육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요. 중랑 교육에 대한 미래를 저희들이 잘 그리고 착실히 지금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학교 교육을 제대로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요. 우리가 중랑구에서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 지원 경비를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작년에 38억 원이었는데요. 금년에 50억까지 늘렸습니다. 이게 중랑구 재정 여건은 재정 자립도 기준으로 25개구 중에 21위입니다. 그런데 교육 지원 경비만은 금년도에 대폭 늘려서 자치구 6위 수준까지 지금 올려놨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이 교육 지원 경비를 늘려서 우리 47개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시설이나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다른 어느 자치구에 뒤지지 않는 그런 중랑구로 꼭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정에서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나온 뒤로 제대로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73억 원을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금년 다음 10월에 바로 착공을 한 뒤로 내년도에 이제 개관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여러 가지 입시 교육에 대한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진로 학습까지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우리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육혁신지구로 금년 1월에 지정을 받았는데요. 벌써 15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20개 사업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육을 위해서 뛰는 분들과 함께 교육을 제대로 좀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 축으로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면 중랑 교육의 미래는 반드시 밝아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네, 중랑구의 교육정책 들어봤고요. 또 한편으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청소하는 구청장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만큼 이 깨끗한 중랑 만들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십니까?
예, 중랑의 슬로건이 행복한 미래, 새로운 중랑입니다. 우리가 어느 도시를 가봐도 그 도시의 수준은 그 도시가 얼마나 깨끗하냐에 의해서 바로 그 인상이 결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당장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거리거리, 골목골목마다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먼저 나서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요. 제가 매주 그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주민분들과 청소를 합니다. 너무나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중랑은 이미 깨끗한 중랑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렇게 저는 임기 내내 청소를 할 거고요. 주민분들과 함께 손잡고 깨끗한 중랑, 행복한 중랑을 꼭 만들어 갈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 행복한 미래, 이 새로운 중랑, 중랑구의 슬로건 속에는 이런 구정 운영 방향과 비전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어떤 분야에 또 어떤 정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우리 이 살기 좋은 이 41만의 따뜻한 도시 중랑의 미래는 이미 그 주거단지 중심으로 발전해온 중랑에 꼭 우리가 채워 넣어야 될 것이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예. 중랑의 그 경제 기반은 패션 봉제업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패션 봉제 지원 특구를 중심으로 해서 패션 봉제 지원 센터를 저희들이 내년에 착공해서 바로 후년에 완공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패션 봉제업을 제대로 좀 지원을 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신내동 중심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를 금년과 내년에 계속 준공해서 기업들을 입주시킵니다. 그리고 창업보육센터도 같이 만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2년 안에 내년 내후년까지 저희가 최소한 1,500개 기업을 입주시켜서 한 10,000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중랑에 부족했던 경제 기반을 튼튼하게 저희들이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와 같이 경제와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중랑의 미래를 아주 튼튼하게 밝게 이렇게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이 구정 운영 계획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중랑 구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41만 중랑 구민 여러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1년간 구청장 일해 보니까요, 역시 우리 중랑 구민 여러분들이 최고입니다. 우리 중랑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고 청소도 같이 해주시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항상 배려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사랑이 서울의 어느 주민보다 높은 주민 여러분입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 경제 기반도 튼튼하게 만들고 또 우리 아이들 잘 기르면서 또 우리 어르신들 잘 모시고 중랑을 문자 그대로 행복한 중랑으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랑 구민 여러분, 여름 더위에 건강하시고요. 우리 힘을 내서 깨끗한 중랑, 행복한 중랑 같이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부분들 그리고 1년 동안 해오신 일들 임기 마지막까지 뚝심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류경기 중랑구청장으로부터 민선 7개 지난 1년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용산구로 가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더불어 잘 사는 용산시대를 완성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소식은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를 장애인 복지의 원년으로 선포한 용산구가 옛 창업 지원센터에 오는 10월까지 장애인 커뮤니티 센터를 조성합니다. 시각과 지체, 농아 등 지역 내 6개 장애인 단체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어르신 복지 이런 쪽에다 많이 치중을 하다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장애인 복지가 뒤처졌습니다. 장애인들이 의논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산구가 최대한 뒷바라지를 하고 옛 용산 가족휴양소에 계획한 가칭 치매 안심마을 건립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옛 휴양소 인근에 두 필지를 추가로 매입한 구는 조만간 설계 공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등록문화재 제428호로 지정된 서울구 용산철도병원을 활용한 용산역사박물관 건립을 시작으로 역사문화박물관 특구 지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앞으로 미군이 철수한 자리엔 국가공원이 들어서고 효창동엔 국가독립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용산은 천지가 개벽을 하는 상전벽해가 되는 그런 도시가 되는데 이제는 용산시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저랑 노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민선 7기 출범 당시 6개 분야 77개 공약을 내건 성장현 용산구청장. 모든 공약이 첫삽을 뜨면서 세계의 중심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빈집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심 슬럼화의 우범 지역에 철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서울시가 최근 빈집을 활용해 도시 재생에 나섰습니다. 집중 취재 와디슈 이재용 기자입니다. 가스 밸브가 잘려있고 전기 계량기는 없습니다. 문틈 사이엔 우편물이 쌓여 있는데요. 언제적 우편물인지 모를 정도로 색상이 누렇게 변색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안쪽은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제멋대로 자라난 수풀에 뒤덮인 곳도 있습니다.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사람들이 떠나간 빈집입니다. 슬럼화된 동네엔 불청객들이 방문합니다. 거기서 술들을 먹는다고요. 그분들이 또 먹고 내려오면서 여기서 2차를 먹고 집에 가고 방송 나가는 거 보고 와서 사진 블로그를 찍고 가고. 현재 빈집의 대문은 전깃줄로 꽁꽁 묶여 있거나 잠겨 있습니다. 집중 순찰 구역입니다. 노숙인들이 공폐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공폐가의 문이 잘 시정되어 있는지 등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곳은 전화 또는 구청에 직접 연락을 하셔서 시정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만으론 빈집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감정원에서 전기와 상수도 그리고 기타 에너지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추정한 서울 시내 빈집만 18,836호입니다. 더러운 냄새나 나무 썩는 내 100번 맞춰 쳐보자니 어떻게 치웠으면 좋겠어 우리 솔직히.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르면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경우 정비 계획에 따라 빈집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정비 계획이 없는 경우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유재산인 빈집을 강제 철거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근거 법령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런 상황은 알고 있지만 섣불리 나서진 못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인데 이걸 너무 좀 디테일하게 정하면 또 그에 따른 문제가 또 역으로 파생될 수가 있거든요. 사회적 합의가 이제 계속 생기면 이제 좀 더 조문 작업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 작업도 하고. 하지만 지역에 흉물이 된 빈집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빈집 일부가 철거된 채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가 청년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입한 빈집입니다. 또 다른 빈집은 청년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가 매입한 빈집은 총 64호로 오늘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매입해 행복주택 4,000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좀 더 이제 필요한 시설을 공급해 드리고 싶은데 서로 간에 그 가격이 맞고 하면은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합니다. 빈집 400호를 매입을 해서 일단은 올해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임대주택은 공급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계에선 빈집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업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먼저 해서 그거에 의해서 거꾸로 어떤 집을, 어떤 빈집을 매입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가격대를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접근법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활용해 도시 재생 사업에 나선 서울시. 지역의 흉물인 빈집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디슈 이재용입니다. 광진구 구이동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이 지난해에 이어 어린이 물놀이터를 개장했습니다. 기획부터 운영까지 마을계획단이 도맡아 하며 주민을 위한 복지 현장이 펼쳐졌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물장구를 치고 워터 슬라이드를 타고 친구들을 향하던 물총은 장난기 어린 마음에 카메라도 흠뻑 적십니다. 하늘은 우중충하지만 아랑곳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이 지르는 환호성만큼이나 오늘 하루는 즐겁기 그지없습니다. 친구랑 방과후 끝나고 친구 언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따라왔는데
워터 슬라이드가 너무 재밌는데 좀 느리게 가는 게 있고 빠르게 가는 게 있는데 더 빠르게 가는 게 진짜 재밌어가지고 막 심장 떨리고. 광진구 마을계획단이 지난해에 이어 조성한 마을 물놀이터 현장입니다. 923동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계획단은 주민만큼 동네를 잘할 수 없다는 자부심으로 마을의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그 결과 30여 가지의 의제를 찾았고 마을 총회를 열어 10가지 주요 의제를 선정했습니다. 그중 물놀이터는 마을계획단이 주도하는 가장 비중 있는 사업으로 기획부터 운영까지 도맡았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개최를 어리숙하게 시작은 했으나 아이들은 좋은 추억으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후자에 남은 말은 아이들이 내년에도 또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올해 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네요. 물놀이 덕분에 학원도 빠지고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한편 923동에서 시작한 물놀이터는 언니 오빠와 함께하는 물놀이란 제목으로 다음 달 7일 자양고등학교에서 또 한 번 진행될 예정입니다. 길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 강동구의회가 제265회 임시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제갑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은 강동구의회 소속 의원 전원 동의로 통과됐습니다. 결의안에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일본 정부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일본 정부 규탄 결의안을 비롯해 장애인과 감정노동 종사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서울 자사고 8곳이 일반고로 전환하면 2년간 400억 원의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자사고의 운명이 빠르면 다음 달 2일 결정되는 가운데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죠. 물론 바람직한 방향으로 교육이 변화될 수 있다면야 수백억 원이 아깝겠냐마는 정권마다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으로 인한 지출은 아깝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